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민사나 이혼해서 조정기를 법원에서 연다는데, 민사소송, 예를 들어서 뭐 빌려간 돈 5천만 원 내놔라, 뭐가 소송이 들어왔다, 내가 피고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변제하는데 한꺼번에 변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정기일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50만 원씩 100번으로 나눠서 변제하면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뭐 수용하면 그런 식으로 100번씩 나누는 걸로 하고, 3번 이상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이자 20%를 가산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각자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기일에서 끝나면 그 사건은 그날 끝나는 거거든요. 이 조정이라는 것은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효과가 당연히 있고, 제3의 대안으로 서로 간에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공사 대금 소송이다, 그래서 뭐 추가 공사 대금 2천만 원을 요구한다, 나는 뭐 1,500까지는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1,500을 빨리 주고 그 사람도 빨리 받고 1,500에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 당사자는 빨리 분쟁이 종결된다는 이익이 있고, 사법부에서도 업무 부담을 증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제일 중요한 점은 서로서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뜰뜰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줄 리가 없으니까 조정이라는 건 양쪽 다 뜰뜰해야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미 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에서도 재산 분할을 하는데 나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약간 뭉치던 재산이 있다, 재판을 뭐 1년 내내 해서 서로 조회해서 탈탈 털면 좀 불안하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면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하고 유죄로 넘는 걸로 하고 양육비도 대략 이 정도로 해서 서로 협의해서 끝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한쪽이 이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 이 조정이라는 건 될 수 없겠는데, 서로 간의 입장을 타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형사사건에서도 검찰에서 조정이라는 게 있다던데,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경찰, 검찰, 법원, 그러니까 형사재판부로 가는 이제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경찰 조정 이런 건 없어요. 법원 형사 조정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검찰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형법만 계속 적용하면 전과자만 양상하고 서로 간에 상처만 입히고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검찰청이 이제 조정실이 있어요. 피해자가 오고 이제 가해자도 오고 서로 간에 미리 조정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죠. 그러면 형사조정위원이라고 그 지역에서 이제 저명하시고 퇴직 교수님이나 법률계통에서 일하신 분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이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일을 해서, 단순 폭행 사건이라든가 민사 사안처럼 보이는 형사 사건이랑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걸 하시가 또 형사조정실에서 얘기하고 조정안을 쓰고,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거나 경미한 처분이나 증거불충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겠죠. 강제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화해공고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 임의조정도 있던데, 임의조정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조정실에서 얘기해서 서로 사인해서 이제 끝나는 게 임의조정이고요. 강제조정이나 화해공 결정은 될 듯 얘기를 하는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1억 다 받아야겠다 그러고, 그 사람은 약 한 7천만 원 밖에 못 주겠다 그러고, 뭐 예를 들어 공사대행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약간 그 사이에 8천이나 8,500선에서 화해공 결정이나 강제조정 결정을 보냅니다. 양쪽에 봐서 받아보고 2주 동안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그건 판결처럼 확정이 돼버리는 것이고, 송달받은 2주 안에 누구 하나라도 이제 일을 하면 그 화해공고 결정이나 강제조정 결정은 이제 휴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절차 진행해서 판결이 나는 것이고, 임의조정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죠. 이게 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임의조정을 이혼이든 일반 민사든 하고 나와서 그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변호사님 어제 한 거 물고 싶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본 것 같다고, 그저 임의조정이라서 이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랑 똑같아서 이거는 더 이상 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판결도 항소가 있다는데 이것도 뭐 항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임의조정으로 끝날 것 같으면 몇 번씩 설명을 드려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사인해버리면 대법원 확정 판결하고 똑같아가지고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물러야지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당사자가 명확하게 의사가 안 되면 그냥 화해공고나 강제조정 결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하죠. 본인이 명확하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임의조정한 거는 뭐 항소조차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임의조정인지 모르고 조정을 해가지고 법원 민원식 바닥에서 물렀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임의조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정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이혼 사건이었는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재산 분할로 땅을 좀 주기로 했어요. 남자분께서는 전국에 땅이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기획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공유지분으로 전국 곳곳에 땅이 있는 거예요. 공유지분으로 한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12개인가. 조정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강원도 지분, 뭐 제주도 지분, 뭐 지분 해가지고 1번, 3번, 5번, 7번은 본인한테 넘겨준다. 그래서 임의조정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해 보니까 조정조서가 왔겠죠. 조정조서가 와서 이제 쫙 종이를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잘못됐다는 거야. 1번, 3번,
5번, 8번을 주기로 했는데 조정 조서에서는 1번, 3번, 5번, 7번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거 물러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랑 똑같아가지고 아니 그때 다 확인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게 기억이 남죠. 너무 복잡하거나 본인이 좀 숙지가 안 됐다 싶으면 강제 조정이나 화해 공고를 해달라고 제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